실전 모의고사 3회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61번 유치권 보겠습니다. 자,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된 후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새로 유익비를 주체했습니다. 가액 증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도 목적물과 결연성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겠죠. 이번 다세대적 창고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에서 유치권 인정되지요. 3번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에게 소유권 인정되고요.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유치권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건 적법하죠.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적법하죠. 채무자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다.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해서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고, 다만 채무자 승낙 없이 했으니까 그 과실을 수취할 수는 없으니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되죠. 어쨌든 보존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62번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이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이죠. 민법상 저당권의 목적. 채권 일부도 피담보채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채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환보할 수도 있고, 채권 일부를 하나의 저당권으로 환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 여럿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채권자 여럿이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가 설령 멸실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죠. 그죠? 등기나 등기부는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등기가 불법적으로 멸소됐다 회복 등기할 수 있다. 등기부가 멸실했다 멸실 회복 등기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 소멸한다.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저당권에만 다른 권리, 즉 질권 따위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거 1번. 63번 저당권이라기 위치한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 두 번째 압류 후 과실. 그 다음에 물상 대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면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증축 부분, 부합물에도 미치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설령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의 매수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2번 틀렸고요. 4번 지상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죠. 근데 경매법원이 깜빡하고 그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모아서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해서 경락허가 했다 하더라도 무효죠. 따라서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변동될 수 없습니다.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린 사람이 갑소의 땅을 을이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으니 저당권은요.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도 어디에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치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며 그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익권도 포함하죠. 지상권, 용익권, 소유권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셔야 됩니다. 부합과 관련된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합물, 종물, 그리고 종물은 종된 권리까지.
64번 근저당권. 자, 확정된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확정된 게. 최고액이 1억, 확정된 게 1억 3천. 채무자는 다 갚아라. 채무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변제해야 됩니다. 공동 근저당권자가 X건물과 Y건물의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X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그 X건물에 대한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Y건물에 대한 채권까지 확정되진 않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은 다른 공동저당권, 다른 물건이 경매됐을 때 당연히 그만큼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최고액이 그만큼 감축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 1억이었었는데 다른 목적물부터 3천을 받았다면 아직 경매되지 않은 목적물이 나중에 경매됐을 때 거기서 또다시 1억을 최고액으로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3천 받은 뺀 7천만큼을 최고액으로 해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니까 이미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연체자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는 담보되죠. 이게 근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지연손해금이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지만, 즉 1년분만 담보되지만 근저당권은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1년분을 초과해서라도 담보됩니다. 자, 채권이 확정되면요. 확정 이후 발생하는 원본 채권. 이건 더 이상 담보되지 않죠.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확정 이후 붙는 이자나 지연손해. 요거는 최고액에 포함되는 한 여전히 담보되죠.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대해서 회권이 확정 후에 붙는 이자나 지연손해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됩니다.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고요. 65번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는 의사해석이 문제죠. 그래서 을과 병이 계약하는데 계약서에는 갑병이라고 되어 있을 때 행위자가 당사자냐 명인이 당사자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니까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서는 차임지급이 계약 요소지 보증금은 계약 요소가 아닙니다. 2번 계약이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상의 하실 책임 따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죠. 계약 체결상의 하실 책임은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은 되었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계약교섭 중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 이런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점입니다. 4번 계약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특정 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그랬죠. 4번 처계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틀린 것은 3번이 될 겁니다.